상태가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 위장술은 바다 생명체의 오래된 생존 전략이다. 때론 격정적으로 춤을 추기도 하고 적의 눈을 피해 배경으로 숨거나 몸을 바꾸거나 화려한 색깔로 치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먹고 먹히는 바다 생태계, 목숨을 건 치열한 위장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다. 적도선이 통과하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북부. 태평양과 인도양, 거대한 두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 있다. 렘베 해역은 두 대양이 만나면서 풍부한 영양염류를 만든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찾을 수 없는 생물이 있다면 이미 멸종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곳 바다는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은하수처럼 쏟아지는 청어떼의 군무. 청어떼는 한 몸처럼 지느러미를 움직인다. 트레발리가 청어를 쫓는다. 하지만 일사불란한 청어의 움직임은 포식자의 눈엔 거대한 고기 덩어리로 보일 뿐이다. 컨빅트 플레니는 별다른 방어 수단이 없다. 무리를 지어 마치 쏠종개 흉내를 낸다. 수컷 리본 장어의 시선이 흔들린다.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면서 리본 장어의 눈을 교란시킨다. 그러나 굴 밖에선 리본 장어도 약자다. 방어 수단은 현란한 춤. 어린 리본 장어의 검은색 리본 춤이다. 리본 장어는 1m 가까이 자라면 노랗게 변하면서 암컷으로 성존환이 된다. 이 시기 녀석들은 여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암컷으로 사는 기간은 불과 한 달 남짓. 알을 숨기는 본능도 강해지기 때문이다. 흉내 문어는 위장술의 대가다. 사는 곳은 은신처가 없는 모래땅. 흉내 문어는 말미잘처럼 다리를 뻗쳤다. 녀석은 뛰어난 위장술 때문에 1998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됐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흉내 문어의 출현은 대단한 관심사다. 말미잘, 조개, 해마, 바다뱀 등 녀석이 흉내낼 수 있는 생물 종류는 대략 40가지에 이른다. 모든 다리를 한꺼번에 펼치면 바다나리로, 다리를 2개씩 모으면 4팔을 가진 불가사리로,
또 다리를 4개씩 나눠 다리를 꺾어서 디디면 개가 된다. 굴밖을 쳐다보는 조피쉬는 다리를 감춰서 흉내를 낸다. 다리를 펴서 둥글게 말면 솔베간팽으로 변신한다. 사실 녀석은 겁이 많다. 지나가는 손님에 따라 적절한 속임수를 보여준다. 흉내문어는 사냥을 할 때는 연약한 생물로, 천적이 나타나면 독이 있는 생물로 위장한다. 이번엔 넙치다. 이곳 넙치는 긴 수염을 가졌다. 덩치를 크게 하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한다. 그런데 샛별돔에겐 통하지 않는다. 샛별돔은 산란장으로 들어온 침입자를 가만두지 않는다. 샛별돔 수컷은 먼 곳까지 넙치를 쫓아냈다. 넙치의 눈에 흉내문어가 부착됐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방심한 단 몇 초의 시간이 곧 죽음이다. (5억 년) 전 캠브리아기 폭발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다. 짧은 시간 동안 대부분의 동물이 대거 출현했고 그 원인을 눈의 진화로 설명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의 숲은 생물 다양성의 천국이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 오랑우탄. 오랑우탄은 숲속의 인간이란 뜻을 가졌다. 안경원숭이는 숲의 도깨비다. 불과 10cm, 가장 작은 영장류다. 커다란 눈은 어두운 밤에도 정확하게 사냥감을 포착한다. 동물들의 눈은 환경에 맞추어 진화했다. 바닷속도 예외는 아니라 렘베의 바닷속은 화산 지질로 이루어진 검은 모래밭이다. 쏠종개도 숭어처럼 무리를 지어 모래를 걸러먹는다. 이들은 끊임없이 앞뒤를 바꾸면서 모든 개체들이 무리의 맨 앞쪽에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둥지느러미엔 독가시가 있어서 집단 방어로 포식자들을 쫓아버린다. 쏠종개가 떠난 자리, 무리짓는 방어 전략이 없다면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다. 시커먼 모래바닥, 숨을 곳이 없다. 생존은 만만치 않다. 생존의 필수 전략이 위장술이다. 두 마리씩 짝지어 다니길 좋아하는 나방고기는 바닥 모래밭에 질감이 난다. 돌고기는 이름 그대로 돌멩이 같다. 피부에 울퉁불퉁 홈이나 부착 생물들이 쉽게 자란다. 가시에 독을 품고 돌처럼 앉아 사냥감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린다.
서서히 드러나는 형체. 위장갑 오징어가 바위 틈에 숨어 있다. 녀석은 앞부분에 팔로 크게 뿔을 만들고 코뿔소처럼 땅을 걸어 다닌다.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다. 먹잇감이 나타났다. 망뚝이다. 몸을 최대한 숨긴 채 사냥에 나선다. 몸속에 숨긴 두 개의 사냥다리를 빠른 순간에 내뻗어 사냥감을 노린다. 위장갑 오징어는 산란 행태도 특이하다. 코코넛 껍질 아래쪽에 도넛 같은 흰 알을 붙였다. 유어기 때부터 주로 땅을 걸어 다니는데 이들은 오징어 중에서 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이다. 이들도 성장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위장수를 배울 것이다. 바닥에 구멍을 뚫고 은신처로 삼는 녀석들이 있다. 갯가재는 구멍을 보수 중이다. 눈은 항상 불박 경계 태세다. 이들의 눈은 사방을 경계할 수 있도록 움직임이 자유롭다. 만티스는 곤봉 같은 사냥용 다리를 놀라운 속도로 펼쳐 포식자를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굴을 떠나선 사정이 다르다. 해면 속에 신뱅이가 숨어 있었다. 포식자도 사냥을 위해 배경처럼 매복해야 한다. 신뱅이는 입을 빠르게 열어 진공 상태로 먹이를 빨아들인다. 신뱅이는 독특한 모습과 색깔, 습성 때문에 다이버들 사이에선 인기 만점이다. 신뱅이는 아가미가 여느 물고기와는 다르게 가슴 지느러미 뒤 겨드랑이에 있다. 힘차게 숨을 내뿜으면 우주선처럼 저공 비행이 가능하다. 머리엔 낚시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데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한 벌레가 달렸다. 먹잇감이 가까이 있어도 낚싯대 챔질을 멈추지 않는다. 물고기가 입 쪽으로 다가서길 기다린다. 머리 부분을 공격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꼬리 지느러미로 고기들이 신뱅이를 공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꼬리는 공격하지 않는 신뱅이의 습성 때문이다. 오랜 기다림에 대한 보상. 신뱅이는 자신보다 몸집이 2배나 큰 물고기를 통째로 삼킬 수 있다. 녀석은 얼마 못 가 불시착하고 만다. 큰 물고기가 웬만큼 소화되기 전까진 여기 머물러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화살촉처럼 일사불란한 움직임. 새우고기는 바닥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새우고기의 유어. 녀석들은 떠다니는 낙엽 부스러기처럼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미장한다. 예리한 갑오징어의 눈까지도 속일 수 있는 물고기가 있다. 사람들은 이 고기를 유령이라고 부른다. 유령 실고기 2마리가 낙엽처럼 유영한다. 작은 눈과 아가미의 움직임이 이들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다. 때론 거꾸로 서서 혹은 잘피처럼 누워서 자유자재로 색을 변형시킨다. 식물의 움직임도 섬세한 지느러미로 만들어낸다. 푸른 잘피밭에선 모든 생명체가 초록색이다. 순찰 중인 청대치도, 풀 모양의 개도, 털 달린 개들도 주변 풍경처럼 꾸몄다. 유령 실고기 아래 해마가 사냥 중이다. 움직임이 거의 없는 해마는 등에 수초가 잔뜩 자랐다. 꽃동멸이 모여든다. 녀석들은 사냥감을 고르는 중이다. 먹잇감이 정해지고 사냥한 건 뿔각 쥐치. 그런데 삼키는 게 문제다. 꽃동멸은 쥐치를 공중에 던졌다 받는다. 뿔각 쥐치의 머리 쪽을 다시 물기 위해서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쥐치는 머리에 난 뿔을 잔뜩 세웠다. 쥐치 사냥은 실패다. 특별한 무기가 없는 연약한 물고기도 포식자의 눈을 피하는 전략이 있다. 개눈 망뚝은 개눈으로 위장한 가짜 눈을 좌우로 흔든다. 진짜 눈엔 줄무늬를 그려넣었다. 등 지느러미의 가짜 눈은 포식자를 착각하게 만든다. 꼬리 부분을 문다면 사냥이 실패할 확률이 커진다. 빠르게 배에 따라붙는 건 돌고래들이 즐겨하는 놀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물살을 탄다. 이곳 렘베 해역엔 가끔 출현하는 돌고래를 빼곤 거대한 상어나 고래가 없다. 렘베가 주목받는 이유는 미세한 마이크로의 수중 세계 때문이다. (20배가) 넘는 고배율 렌즈도 이곳에선 역부족. 빠르게 몸 색깔을 바꾸는 녀석. 하지만 녀석은 제작진의 관심 밖이다. 기다리던 녀석을 만났다. 푸른 점 문어는 골프공만 하다. 하지만 작고 앙증맞다고 무시할 수 없다.
손을 내밀어 위협을 가하면 밝고 푸른 형광색의 원무늬를 드러낸다. 위협의 신호다. 사람도 몇 분 만에 죽일 수 있는 맹독을 가졌다. 알려진 해독제는 없다. 푸른 전문어의 식단은 작은 갑각류. 녀석은 먹이를 덮친 후 독을 주입한다. 그리곤 살점을 녹여 먹는다. 다시 시작된 사냥. 그런데 이번엔 아까와는 뭔가 다르다. 숨어있던 개의 거대한 치구에 놀랐던 걸까? 문어는 그냥 달아나 버렸다. 자갈지대에 서식하는 또 다른 작은 문어가 있다. 돋보기까지 써야 녀석을 찾을 수 있다. 털보문어는 온몸에 해초를 박은 듯 털로 뒤덮인 크기 3cm의 작은 문어다. 털보문어가 실제로 촬영된 건 드문 일이다. 털보문어를 만난 건 자갈밭 탐사 10여일 만에 건진 값진 수확이다. 녀석은 손톱만한 자갈 틈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제작진은 산호초지대로 향했다. 볕이 잘 드는 곳엔 화려한 색의 세계가 있다. 산호의 분주한 먹이 활동과 화려한 물고기들로 넘쳐난다. 그런데 열정의 붉은색은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보호색이다. 홍학치처럼 빨간 물고기는 어두울 때 회색이나 갈색으로 보인다. 오히려 포식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산호초지대 강자 바다뱀. 주로 물고기를 사냥하는 녀석은 치사율이 높은 독을 품었다. 물고기들은 분주하게 산호초 속에 몸을 숨긴다. 아예 강자인 바다뱀으로 위장한 녀석도 있다. 뱀장어는 검은 띠와 흰 띠가 교차하는 선명한 바다뱀 무늬로 위장했다. 청대치처럼 길쭉한 체형을 가진 편이라면 바다뱀의 검은 띠를 두르기만 하면 된다. 혹은 길쭉하게 늘어진 모습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바다뱀 위장 해삼은 안전한 서식처가 된다. 해삼의 더부서리를 나는 가재도 먹이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산호에도 교묘히 위장한 동거인이 있다. 휘초리 산호엔 산호 폴립을 그대로 복사한 새우가 산다. 몸 크기를 줄인다면 좁은 산호 줄기도 거대한 집이다. 부채 산호에서만 발견되는 기이한 마술사가 있다. 피그미 해마는 부채 산호를 털어 연구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된 종이다. 워낙 크기가 작고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기는 꼬리까지 불과 2cm 남짓. 등엔 산호 폴립을 닮은 혹이, 몸은 산호 줄기로 위장했다. 노란 부채 산호에선 노랗게 색을 바꾸는데 녀석은 일생을 부채 산호에서 지낸다. 산호숲의 진면목은 어두워지면서 드러난다. 황혼역 만다린 피쉬의 사랑이 시작됐다. 수컷의 구애 행동에 이어 산란은 암수가 함께 30cm 정도 떠오르면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투레발리도 산호초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산호초 사이 빈 공간이 작은 고기의 유일한 피난처. 딱딱한 산호는 투레발리라도 쉽게 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호를 벗어나면 곧 죽음이다. 곰치도 행동을 시작했다. 빈틈 사이사이를 누빌 수 있는 체형을 가진 이 녀석은 산호초지대 물고기의 50% 이상을 먹어치운다. 산호 뒤에 곰치가 숨어 있다. 곰치의 날카로운 이빨은 일단 피했다. 그러나 길목을 막아선 투레발리에겐 어부질이다.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는 전략이 있다. 귓골뚜기도 적당한 모래밭을 찾았다. 먼저 몸을 반쯤 밀어넣고 다리를 꺼내 튀어나온 눈두덩을 덮는다. 하지만 모래 속도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아니다. 장어가 모래 속을 헤집고 있다. 장어의 식사 시간을 훔쳐보는 눈이 있다. 말미잘 위장기에는 적당한 크기의 말미잘을 잘 말아 쥐고 어깨에 척하니 올려놓는다. 말미잘과 위장기 사이엔 공생에 대한 약속이 있는 듯하다. 산호 위장기는 한 무더기 산호를, 스폰지기에는 조각난 해면을 뒤집어 쓴다. 그리고 가끔은 이 녀석처럼 간소하게 위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조개치레의 세계도 마찬가지. 간편하게 불가사리를 지고 다니면 행동은 빨라지지만 느려도 괜찮다면 조금 큰 해면을 끌고 다녀도 된다. 물론 힘은 좀 들겠지만 말이다.
바닷속 플라멩고 댄서 납작벌레는 화려한 춤을 춘다. 제비 활치는 납작벌레를 모델로 삼은 것처럼 보인다. 화려한 지느러미로 유유자적 산호초 지대를 활보한다. 납작벌레의 화려한 색은 강력한 신경독인 테트로드 톡신을 품은 경계 신호. 녀석은 많은 해양 생물의 스승인 셈이다. 흰민숭달팽이, 민달팽이 그리고 금소까지 색깔로 혹은 형태로 납작벌레처럼 위장한다. 현지 수중 가이드가 다급한 신호를 보내온다. 말미잘의 촉수에 걸린 건 가시보고. 보고는 물을 빨아들여 최대한 몸을 부풀렸다. 몸을 공처럼 만들어 통째로 말미잘에 빨려 들어가는 시간은 늦췄다. 과연 보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발견한 지 30여 분. 믿을 수 있는 건 작은 가슴 지느러미의 힘뿐. 보고가 가까스로 살아나간 현장. 말미잘 옆엔 오징어가 알을 붙였다. 알은 흐느적거리는 움직임에서 모양까지 치명적인 말미잘의 촉수를 닮았다. 평온한 적도의 아침. 스티로폼 몇 조각에 아이들이 행복하다. 아이들의 눈은 소박하고 정직하다. 아이들의 눈엔 헤엄치는 이 녀석이 해파리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녀석은 문어다. 녀석은 이름처럼 변장의 귀재다. 마을 앞 수초지대 신뱅이가 숨어있다. 하지만 원더문어는 재빨리 다리를 모아 바다뱀으로 변장한다. 머리가 좋은 문어는 바닷속 아인슈타인이다. 바닥에 순찰자 곰치의 등장이다. 희생자는 샛별돔. 곰치의 날카로운 이빨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포식자 곰치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녀석이 있다. 녀석은 가슴 지느러미를 맘껏 크게 핀다. 몸을 더 크고 뚜렷하게 만드는 위협 행동이다. 경고를 무시하면 곰치도 독가시에 혼쭐이 날 것이다. 암본 스콜피오는 해초지대의 포식자다.
스콜피온 피쉬, 일명 전갈고기로 해석되는 이 고기는 이름처럼 강한 독과 화려한 빛깔을 가졌다. 주황색과 보라색의 희귀한 스콜피온 피쉬는 이 지역의 명물이었다. 이곳을 찾는 다이버들이 꼭 한 번 보고 가는 고기였다. 그러나 이 두 녀석은 2008년 5월 인근 아쿠아리움에서 포획, 현재는 램베에서 만날 수 없게 돼버렸다. 독샘이 있는 긴 등지느러미와 사자갈기를 닮은 가슴지느러미, 몸 길이 30cm의 포식자 솔베 간팽이다. 빠른 속도로 입을 벌려 작은 먹잇감을 빨아들인다. 긴 침 성게 속에 작은 고기들이 숨어들었다. 성게 가시 틈은 새끼 비늘돔처럼 연약한 고기들이 유어기를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다. 바다뱀 무늬를 가진 밴드 실고기, 암수 한 쌍도 안전한 성게밭을 찾았다. 그런데 수컷의 배엔 알이 붙어 있다. 산란철엔 암컷이 수컷의 배에 알을 붙이는데 다른 실고기처럼 알에 부하는 수컷의 몫이다.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불꽃 성게. 녀석의 가시엔 위장 새우가 붙었다. 얼룩말 무늬 개는 성게 꼭대기에 자리를 잡았다. 녀석은 잔뜩 알을 품었고 연록색 새우는 성게 가시 속에서 분주하다. 불꽃 성게의 무늬와 색깔, 가시, 촉수까지 성게의 모든 부분들이 섬세하게 모방됐다. 불꽃 성게 한 마리는 소행성이다. 사람들은 물안경을 끼고 다시 바다에 자맥질을 한다. 마을 주민들이 성게잡이에 나섰다. 노랗게 익은 성게알은 이곳 사람들에게도 군침 도는 음식. 가시를 잃은 성게는 물고기들에게도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육지와 바다, 사람과 바다는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무는 잎을 떨구고 가라앉은 나뭇잎은 육지와 바다 두 세상의 연결고리다. 얕은 바다, 흔들리는 낙엽 옆에 물고기가 있다. 일명 나뭇잎 고기는 접근해오는 작은 물고기를 큰 입으로 덮쳐 삼킨다. 가슴 지느러미를 번갈아 밀면서 색깔, 모양뿐 아니라 동작까지 잎을 따라한다. 녀석들이 언제부터 물속의 낙엽을 의식하고 모방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무엇이 고기고 무엇이 낙엽인지 분간하기 힘들다.
제비발치의 어린 고기도 낙엽처럼 파랑에 흔들거리는 전략을 택했다. 좀처럼 포착된 적이 없는 모습이다. 가시를 가진 성게에게도 낙엽은 덮었을 유용한 도구. 낙엽을 덮는 건 성게가 강한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여분의 먹이를 짊어지고 다니는 전략이라고도 한다. 낙엽이 없을 때는 볼이라도 끌어올린다. 몸에서 털을 자라게 하기도 한다. 해초뭉치를 닮은 털보신뱅이는 흔치 않게 목격되는 종. 입과 눈이 아니라면 녀석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다. 녀석은 한가롭게 미끼를 끼운 낚싯대를 들이운다. 낙엽이 아닌 걸 알아챈 듯 발걸음이 빠르다. 이 두 위장의 마술사들은 어떤 식으로 만날까? 그러나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카카투 와스프도 이번엔 주랭랑이다. 바다엔 지구를 소비한 사람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다. 성게는 과자봉지를, 조개치레는 성게를 업었다. 육지에서 온 쓰레기도 물속에선 허투루 다뤄지지 않는다. 충분한 은신처가 없으면 다툼이 잦다. 쫓겨난 녀석은 담뱃갑 속에 숨었다. 포식자는 위에만 있지 않다. 재빨리 2층 집의 몸을 피하는 베도라치. 숨은 위치가 노출되면 허사. 통구맹이는 다시 적절한 잠복지를 찾는다. 혀를 낼름거리는 녀석은 위만 볼 수 있도록 생겼다. 녀석은 모래 속에서 혀를 이용한 미끼 낚시를 하기도 하는데 혀가 꼭 벌레를 닮았다. 염통 성게는 안전한 산란 장소로 땅속을 택했다. 하지만 목격자가 있다. 헬멧 고둥은 성게 위치를 확인하곤 곧장 땅을 판다. 가까스로 도망쳐온 염통 성게. 그러나 불가사리의 촉수가 더 빨랐다. 해면에 익숙한 형체가 숨어 있다. 포식자 신뱅이다. 신뱅이는 지나가는 물고기가 없다면 며칠을 굶기도 한다. 신뱅이가 사냥을 시도한다. 독가시를 가진 솔베간팽을 사냥하는 건 가능할까? 다시 시작된 긴 기다림.
흰뱅이는 또 다른 강자 솔베간팽을 단숨에 빨아들인다. 속고 속이는 위장의 세계에 영원한 승자는 없다. 적도 렘베이의 바다. 이곳엔 눈속임의 예술가들이 산다. 이들은 태양빛에 대응하는 마술, 화려하고 치명적인 위장술을 가졌다. 바다 생물의 생존을 건 전략, 그 중심에 빛의 감각기관 눈이 있다.